안녕하세요, 미국튜브입니다. 오늘 영상은 애플 펜슬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요, 웬만한 분들보다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OS 15.4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한글도 써지게 되었습니다. 설정은 키보드에 가셔서 한글을 넣으시면은 손글씨 부분에요, 한글, 영어, 일본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손글씨 입력이라고 나오는데요. 그곳에도 가시면은 기본적 5가지 사용 방법을 보실 수가 있고요. 테스트까지 가능합니다. 애플 메모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손글씨는 간단하게 애플 펜슬로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선 잠시 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손글씨로 썼는데 잘못 썼을 때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을까? 간단하게 가로나 세로로 그어서 지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한 줄만 그어서는 안 되고요. 설명에 나온 것처럼 지지직 거져야지만 지워집니다. 그 이유가 한 번만 옆으로 그게 되면은 선택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그 글씨를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한 줄로 오히려 긋게 되면요, 띄어쓰기가 되고요. 그뿐 아니라 그 글씨에 가서 동그라미를 쳐서 해당 글씨를 선택하게 되는데 선택 후 복사해서 다른 데 붙여 넣기를 해도 됩니다. 글씨를 쓰다가 중간에 다른 문장을 더 넣어야 할 때는 원하는 곳에 가서 길게 꾹 눌러주면요, 회색깔 공간이 나오면서 그 안에 글씨를 쓸 수 있게 해주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글씨 사이에 줄을 그으면 그 스페이스 역할과 공간을 없애주는 기능 또한 같이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사람마다 손글씨 쓰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똑바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옆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꺾어 가지고 위에서 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애플 펜슬로 너무 옆에서 쓰게 되면은 오히려 인식을 못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로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아주 살짝 불편하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은, 한편으로 글씨 쓰는 자세를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잘 사용을 하셔도 일반 분들보다는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손글씨로 쓴 글을요, 밑부분에 그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곳에 연필 모양과 대각선 뭐 비스듬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을 하셔서 원하시는 글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후에 텍스트로 복사하기를 눌러서 원하시는 곳에 텍스트로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손글씨로 쓰고 있는데 이거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텍스트 복사를 하셔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전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도 종종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스크린샷을 하신 후에 애플 펜슬을 사용하셔서 그 위에 원하는 글씨나 코멘트를 바로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프레젠 파일을 보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포인트를 적어줄 수가 있어서 참 편리한데요. 스크린샷 같은 경우는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터치 아이드 버튼과 그 다음에 옆에 볼륨 버튼으로 찍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애플 펜슬로 왼쪽 밑에서 대각선으로 올리면은 그 화면이 바로 스크린샷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작성할 때요, 키보드에 보시면은 작은 펜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은 그림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설명하고 싶거나 보내고 싶은 그림을 그려서 바로 이메일에 그림 파일로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입니다. 아이패드나 태블릿을 가지고 다니는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간편하고 빠르고, 그 다음에 랩탑을 안 켜도 된다. 그 아무 곳이나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애플 펜슬의 기능은 사실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뿐 아니라 바로바로 여러분이 메모를 해야 한다, 아이패드를 킬 시간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플 펜슬로 더블탭만 하신 메모장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먼저 설정에 가셔서 메모에 가시면은 잠금 화면에서 메모리에 접근이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가시면 3가지 설정이 나옵니다. 세팅 자체를 항상 새로운 메모 생성에 넣으시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새로운 메모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정말로 편한 듯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아이디어가 생겼다 했을 때 바로 적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여러분도 사용해 보시면
참 좋을 듯해요. 애플 펜슬과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한번 정말로 트라이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정에 가셔서 애플 펜슬에 또 가시면요, 애플 펜슬에 그 엄지손가락에 되어 있는 곳 더블탭 했을 때 기능 설정이 있는데요,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우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보이는 메뉴 중에서 한 개 선택을 하시면 좋을 듯 한데요, 여기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은 그냥 애플에서 이 버튼 자체를 원하는 기능으로 커스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더더욱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블탭 하면은 바탕 화면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한 번에 커스텀해서 가는 기능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기능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펜슬 2세대는요, 충전을 그냥 윗부분에 자석 형식으로 붙이시면 얼마 남았는지 나오고요, 완전히 풀로 충전하시려면 약 30분, 그리고 약 한 15초 정도의 충전으로 30분 정도 이 애플 펜슬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좀 아쉬운 것이요, 애플 펜슬 보관하는 겁니다. 물론 키보드를 사면은 옆에 붙이거나 뒤에 붙이거나 하는데, 일단 생각해 보세요. 아이패드 바깥 부분에 엑스트라로 붙이게 된다는 건데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상처가 나서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고, 그래서 다른 타 회사처럼 안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또한 옵션을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애플에 사실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그런 기능 말고도 다른 애플 펜슬 사용법이 있으면 댓글로 더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애플 펜슬 활용도에 관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하시면 더더욱 많은 리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